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노트의 여운봉 박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정부에서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8월 16일 발표, 뜨끈뜨끈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려면 이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정책들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5년간 정부에서 어떤 전략을 펼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큰 도움이 되고요.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국민의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향후 5년간 270만 호, 이 상당히 큰 양입니다. 이런 주택 공급을 이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청사진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270만 호의 주택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숙지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 이제 국민의 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을 세웠죠. 짧게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5년간 서울에만 10만 호, 전국에는 22만 호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따라서 앞으로 이 재개발 어떤 구역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정비 구역이 지정 가능한 곳에 여러분이 투자를 해두면 상당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담금을 이제 줄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사실상 많이들 재건축의 동의율이 낮아서 재건축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이런 측면들이 많았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에 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또 안전진단도 상당히 큰 어떤 걸림돌이었었는데요. 이 부분도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좀 약화시켜주겠다, 좀 해제시켜주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구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쪽의 지역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큰 숲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을 강화하겠다 해서요, 신규 택지로 일단은 15만 호를 신규로 발굴하겠다라고 했고, 올해 10월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GTX 많이 기다렸죠? 이게 언제 되느냐 뭐 이런 궁금증이 많았는데 드디어 A 노선이 2024년입니다. 내후년이죠. 6월에 이전에 조기 개통을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B와 C 노선도 조기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GTX 노선의 인근 지역의 어떤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들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많이 기다렸던 게 또 일기 신도시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와 있으나 이것도 이제 앞으로 마스터 플랜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고, 2024년이면 수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기 신도시가 많이 낡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해소가 되면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주택에 대한 가치가 또 많이 새롭게 변할 것이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급 시차를 단축하겠다. 즉 이제 공급을 좀 빨리빨리 하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절차를 좀 줄여서 빠르게 좀 진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주거 사다리 복원인데요. 청년들, 또 우리가 저소득층 뭐 이런 분들이 주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50만 호를 또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막대한 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기 신도시만 해도 30만 호인데요. 이런 청년 원가 주택 뭐 이런 것들을 뭐 시세 한 70%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 50만 호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아마 청년들은 주택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내 집 마련 리츠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리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하는 뜻인데, 리츠 하나의 이제 부동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도입하는 건데 나중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올 12월에 내 집 마련 리츠에 대한 상품을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택 품질을 제고하겠다. 여러분, 아파트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층간 소음인데요. 이 부분에 건설사가 이제 바닥 두께를 강화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이 부분들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강화될 것 같고, 또 층간 소음이 많이 또 해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공공임대
주택도 이제 어떤 그 평형이 그동안 좀 작았는데 이런 것들 좀 확대하겠다. 뭐 이런 것들. 또 노후임대 정비도 본격화하겠다. 임대주택들 중에 뭐 노후화된 것들이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정비해서 본격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튼 2023년 내년부터 2027년까지요. 향후 5년간 무려 270만 호를 공급해야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주택 시장이 상당히 큰 아마 파격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줄었다라는 측면에서 주택 투자하실 때 여러분이 조금 좀 선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주택들이 앞으로도 오르기는커녕 말이죠. 오를 주택만 오르고 오르지 않을 주택들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가치가 오르지 않을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긴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즉 가격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도심과 지방가의 수도권과 지방가의 어떤 양극화도 생기겠지만 또 도심 내에서도요, 수도권 내에서도 또 양극화가 크게 또 벌어질 것입니다. 이게 공급이 많아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뭐 공급이 부족하니까 뭐 서울이 오르면 뭐 수도권도 오르고 지방도 오르고 이렇게 같이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이게 양극화 될 것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도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즉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요. 이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죠.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투자하실 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아직도 투자할 매력이 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새로운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련된 그런 가능지, 후보지, 또 이미 지정된 곳, 뭐 이런 곳에 여러분이 눈을 좀 돌리셔야 됩니다. 왜냐? 혜택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혜택이 많아지는 곳에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뭐 단기간의 어떤 전략이 아니라 앞으로 5년간의 전략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여러분이 눈독을 좀 들여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빼고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속 통합 기획 방식으로 이제 10만 원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재개발 구역은 신속 통합 기획 재개발입니다. 여러분 민간 재개발, 신속 통합 기획에 들어있는 이런 재개발 구역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은 이제 2021년 12월 28일 날 스타트가 된 것이고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이 매년 25곳 정도가 24군데 25곳 정도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속통합 신통이라고 그러죠. 신통 민간 재개발 구역 여러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지방도 뭐 이제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지방은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울산 같은 데도 지금 벌써 뭐 공급 초과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택을 투자를 하실 때는 가능한 한 수도권에서도 여러분이 서울과 경기권이 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서울 지역에 투자하시는 거를 제가 많이 권해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합리적인 감면인데 이 재건축 부담금이 사실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재건축할 때 사실 뭐 집 한 채뿐이 없고 다른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 뭐 재건축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뭐 자기 분담금이 뭐 재건축 분담금 즉 재건축 이익 환수법에 의해서 뭐 1억 이상을 뭐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건축을 거부를 했었죠. 조합원들이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거부를 하다 보니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소를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도한 부담금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재건축도 많이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되고요. 안전진단에 대한 제도 개선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사실 재건축 부분도 안전진단 통과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게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개정 전에는 3년 동안에 56곳이 안전진단이 강화되기 전이죠. 그때는 무려 56곳을 재건축이 됐었는데요. 이게 강화가 되면서 무려 3년 동안에요. 개정 후에는 5곳뿐이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재건축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죠. 이 부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좀 해주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재건축 쪽에도 여러분이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재개발과 재건축을 보실 때는 가능한 한 재개발 쪽으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좀 이익이 좀 재건축보다는 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건축은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소액
공익 투자로 뭔가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재개발 쪽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제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연한 얘기죠. 뭐 전문성, 투명성 이건 뭐 계속 강조해 왔던 내용이라 뭐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조합 설립이 필요 없이요, 신탁사를 활용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이 조합 설립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많았고, 또 조합끼리 서로 막 기존 조합과 또 신조합 간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뭐 무수히 많았었죠. 이 부분을 이제는 신탁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신탁사는 이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문적인 사업 시행자가 나서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을 한다 그러면 아마 공정한 그런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크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기술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심복합 사업도 이제 개편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도심복합 사업이 많이 좀 활성화되는 거죠. 이제 도심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와 상업, 산업 이런 세 가지 부분을 다 모아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도심 내에 뭐 주상복합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상업시설도 있고 주거시설도 있고 또 산업시설도 같이 겸비된 이런 어떤 도심복합 사업이 신규로 좀 도입이 되고 또 착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어떤 이런 도심복합 사업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상업, 문화 거점도 되고요. 또 주거시설도 공급이 되는 아주 복합적인 성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뭐 주택만 쫙쫙 들어가면 분당이나 이런 일산처럼 말이죠. 예. 처음에 아파트만 들어섰지만 나중에 뭐 킨텍스라든가 문화 산업시설 또 기업체들도 들어가게 됐지만 애초부터 이렇게 어떤 주거와 상업, 그다음에 산업까지 다 몽땅 그려서 이렇게 같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이제 도심복합 사업에 대한 후보지가 이제 크게 아마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또 정부에서는 이런 지구 지정을 한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예, 그래서 우수지의 공공택지를 지정해서 역시 주택을 2023년까지 15만 호 정도 내외를 이제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고요. 올 10월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만약 어떤 택지 후보지가 이제 선정이 될지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올 10월에 잘 지켜봐야 될 것이죠. 일단 어떤 곳이나 하면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여러분이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이라 했는데 저는 뭐 지방을 뭐 일단 제외시켜라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능한 한 여러분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항상 여러분 부동산은요, 입지를 보셔야 돼요. 입지.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이라면 뭐 경기도 있지만 가능한 서울이면서 입지가 좋은, 즉 교통이 좋은 이런 두 가지 요건만 맞으면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의 어떤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특히 상기 신도시에 GTX를 조기 개통을 하겠다고 했어요. 예. 또 BC 노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기 착공도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교통이 많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상기 신도시에 대한 가치도 덩달아서 좀 빠른 시기에 좀 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서울 수도권은 못 따라오겠죠. 예, 일기 신도시라면 따라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상기 신도시가 아무리 교통이 좋아진다 해도. 그렇지만 이제 또 상기 신도시 정도의 가격을 살 수 있는 또 수요층이 있는 겁니다. 예, 서울에 또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층이 따로 있는 것처럼 또 분당이나 이런 일기 신도시, 일산같이 일기 신도시에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을 갖고 있는 수요층이 따로 또 있어요. 그러나 또 이 상기 신도시에 맞는 수요층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기 신도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 수준에 맞는 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또 소식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일기 신도시의 경우에 마스터 플랜이 이제 2024년 중에 수립이 된 거니까 앞으로 시간이 또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뭐 연구 용역을 거쳐서 좀 중장기적으로 연구해 볼 만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서둘러서 일기 신도시에 투자할
뭐 그렇게 서둘러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 주거 환경 개선도 하겠다라고 했고요. 뭐 지방 지역은 뭐 크게 우리가 관심 가질 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한 해소 대책 마련하겠다. 이번엔 물난리 때문에 반지하에 계신 분이 또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도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런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한 반지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주자를 뭐 이전시켜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내놓을 것 같아요. 지금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고 연말까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지하라든가 어떤 재해 취약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의 어떤 지원 뭐 이런 것들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고요. 주택 공급에 대한 시차를 이제 단축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통합 심의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지구 지정 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진행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일괄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한 이제 애로 요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어떤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앞으로 정부에서는 기존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가 큰 어떤 사례인데요. 이게 기존에는 300세대 이하까지만 건축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500세대까지 무려 늘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규모가 좀 커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투룸에 대한 비중을 기존의 3분의 1에서 또 2분의 1까지 상향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 바람직한 겁니다. 지금 원룸이 사실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실 때 가능한 한 투룸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투룸은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금 뭐 3만 6천 달러 벌써 올랐고요. 그다음 서울만 하더라도 거의 4만 달러 이상 됩니다. 따라서 요즘 젊은 사람들 제가 만나보면 원룸 다 꺼려합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되기 때문에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120만 원 내고서라도 최소 1.5룸이나 이제 투룸으로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투룸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사실 이게 3종 일반 주거나 준주거 지역에만 건축할 수가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500세대까지 늘리겠다 그랬는데 사실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있을지 또 의문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사실 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주거 2종이나 1종에도 좀 건축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완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 주차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 세대당 0.6대인데 현재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소 0.5대 이상을 주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대당 0.7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져요.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따라서 0.7대 거주자는 좋은데 그만한 또 땅이 없다라는 거고요. 또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500세대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용적률도 좀 높여주고 말입니다. 뭐 이런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 시행사가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이 더 늘어나겠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주택 공급에 대한 촉진 지역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아마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촉진을 하기 위한 어떤 제도의 어떤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잘 또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집값 상승이 많은 곳, 이런 규제 지역에 이런 주택 공급 촉진 지역으로 아마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공급의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될 테고요. 또 신규 공급의 어떤 수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이제 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맞춤형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는 그겁니다. 시세 70% 가격으로 건설 원가 수준이죠. 공급을 해주겠다는 것이요. 청년이나 역세권 첫집 뭐 이런 제도들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 뭐 주택에 대한 걱정은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룸이라도 서울 시내에 이런 자기 집 하나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투자 목적에서. 특히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이런 분들에게 폭넓게 분양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아마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에 브레이크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상계 신도시 선호지에 또
또 역세권 이런데 이제 50만 원 내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50만 원이 엄청난 양입니다. 예, 아까 1기 신도시만 해도 3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큰 공급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아파트의 상승에 상당한 브레이크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 가격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 크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델의 민간 분양 주택을 도입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집 마련 리츠라고 하는 가칭입니다. 뭐 내 집 마련 리츠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임대로 살면서 이거는요 임대로 살면서 분양을 나중에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신개념의 어떤 민간 분양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죠. 민간 리츠 회사가 이제 이런 것을 공급을 맡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최대 이제 10년간 임대 거주가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10년간 살아보고 내가 그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예. 상당히 좋은 제도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주택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계십니다. 이 주택에 대한 품질 제고가 가장 큰 논란이 됐었죠. 층간소음 이 부분도 이제는 많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제도가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 수도권 전체예요. 예, 전체 총 158만 호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이야, 이건 뭐 굉장한 양입니다. 예,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아마 계속 오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따라서 좋은 아파트를 여러분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예, 양극화가 될 수 있는 것들. 예, 좋은 아파트는 계속 오를 겁니다.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은 떨어지거나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여러분 보시고요. 광역시, 자치시, 지방대도시도 역시 공급이 늘어납니다. 52만 호나 이제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공급 계획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까 제가 강조했죠. 예, 항상 투자하실 때 이제는 남아있는 투자에 대한 어떤 먹을거리는 재개발과 재건축뿐입니다, 여러분. 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뿐이다라는 거. 상기 신도시에 대한 뭐 택지 공급도 많이 하고 이제 공급을 하겠다. 사실 저는 상기 신도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 지금 뭐 1기, 2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오히려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지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생산 가능 인구가 벌써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뭐 고령화 지금 심각하고요. 저출산은 뭐 세계 최고의 또 저출산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진짜 2050년 정도가 되면 뭐 경기도 하나 인구는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예, 아무튼 일본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곳 가더라도 배드타운이죠. 배드타운. 예, 도심에서 떨어진 곳, 뭐 30분, 1시간 거리 이런 곳에 주택이 낡게 되면 40년, 50년 되면 재건축 못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의 주택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좀 청사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진국 사례를. 예, 지금 막 올랐다 오른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너무 들썩이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살 주택 어느 지역에 내가 주택을 노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갈 것인가 또 버려야 될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이런 것들 한번 좀 고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가능한 한 이제 경기도나 수도권에 있는 주택들은 이미 낡은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연금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아요. 예,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 당시 시세로 따져가지고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뒤에 그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해도 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주택연금은 정말 전 세계에서 이런 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택연금을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부천이나 일산에 이런 데 사시면서 주택 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강남에 들어올 수도 없고 재정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주택들을 나이 55세가 넘었다 하면 예,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걸 적극적으로 제가 고려를 좀 해보시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이제 앞으로 과거의 어떤 물량 위주에서요, 이제는 주택에 대한 품질이나 안전, 주거 복지까지 합친 근본적으로 혁신을 해 나가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죠. 퀄리티, 퀀티티,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퀄리티가 중요한 거죠. 퀀티티는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양질의 충분한 주택 공급이 된다 그러면 아마 주택시장은 상당히 크게 안정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앞으로 또 9월 달이죠. 9월, 10월에 또 새로운 대책들이 또 발표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것들 좀 10월 정도 되면 아마 구체적인 또 부동산에 대한 제도 계획이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 비밀노트의 여운봉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